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의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순천고용센터에서는 이번에 2022년 신설된 장려금 두 가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 내로 청년을 정기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 채용 장려금의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 2021년 해서 청년 장려금들이 한 서너 가지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2년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해서 일원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원금들은 다 종료가 됐고 청년 관련 지원금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하나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인 이상만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1인 이상 기업도 해당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이라든지 지식 서비스, 지역 주력 산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1인 이상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채용일 기준 연소가여 6개월 이상, 중요한 것이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청년입니다. 다만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예학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도전 지원 산업 수료, 보호 종료 아동 등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은 6개월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반드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규직 채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청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원 방지, 그 청년 포함해서 그 기업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고사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고를 시킬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부당 30시간 이상 근로 등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그리고 비수도권은 100%인데 저희 지역은 비수도권에 포함되니까 100%가 되겠죠.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주기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후 2개월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해 신청하실 때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시고 그 뒤로는 2개월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우리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한데요. 이 사업이 사전 공모형 사업이다 보니 우리 위탁기관에다가 먼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직원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 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고흥보성은 전남 경영자 총협회, 그리고 여수 지역은 여수 상공회의소, 광양은 광양 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절차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먼저 운영기관에다가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을 한 후에 6개월 지나서 최초 지원금을 신청을 운영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기관에서 장려금에 대해 심사 및 지급을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 여수, 광양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분기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주 등들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첫 번째, 신청일 이전 사업 가동 기간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3년간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도로는 장려금 신청 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근속 기간이 1년 초과인 근로자입니다. 만일 신규 채용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인 대상자들까지만 포함이 되고요. 사업주 친인척이라든지 외국인,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은 분기별 60세 이상의 증가 인원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을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0.5명이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30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을 하고요.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금의 지원 처리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상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분기 고령자 수를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지난 다음 달,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난다 그러면은 3월 달 이후 4월 달부터 4월 말일 사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건들을 심사를 해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들은 보완해가지고 요건에 맞는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순천 고용보성은 순천고용센터입니다. 그리고 여수 지역은 여수고용센터, 광양은 광양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테크노파크 유영삼입니다. 22년도에도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2년도에도 저희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는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내 탄소 감축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업 구조로 전환 예정 기업, 지역 혁신 강소 스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 일자리 고용 지원 최대 2년 190만 원씩 2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산업 선도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남에 공장이 등록된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개발 지원 R&D, 뿌리 기업 전문 기업 B&R&D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와 처리 절차는 모든 사업들이 비슷한 관계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계부품 가공산업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소재 기계부품 가공산업 관련 기업으로 저희 순천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 개척, 부품 설계, 장비 활용 등 여러 가지 B&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처리 산업 시험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광양 익신리 산단에 저희 광양 열처리 센터 장비를 활용하여 소재 및 제품 열처리 시험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공 열처리로부터 시작해서 샌딩기까지 총 7종 8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남 소재 부품 뿌리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 내 소재 뿌리산업 중소기업 우수기술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과제당 1억 원 내외의 기업 지원 R&D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산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이내 R&D, B&R&D 과제 기획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연구 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연구 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천만 원 이내 장비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 세라믹 산업센터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남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 R&D 전문가와 중소기업의 매칭을 통한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10번째,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남 지역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 이내의 국외사 R&D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기초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전남 소재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지역 스타기업 지원 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22년도 15개사 선정을 목표로 지원 조건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대신하겠고 업체당 5천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개사 선정을 목표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중기부, 전남 TP, 민간 금융기관, 중진공 등 다양한 사업 지원 우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째, 전남 지역 특화산업 수출 섹사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수출 지원 사업으로 전남 TP 해외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세계 한인 무역 협회를 통해서 시장 및 타당성 조사, 유통 채널 입점 대행, 해외 인증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자유무역 지역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불 자유무역 지역 및 율촌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이내 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번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 공급 기술을 발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한 사업입니다.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전남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인증 획득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도록 기술 경쟁 및 생산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패키지 2,500만 원 이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여수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특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스타기업 3개사를 모집하여 총 예산 1억 원 내외의 지역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여수시 맞춤형 단계별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좀 전에 스타기업과 마찬가지로 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R&D 사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전남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주력산업 전후방 연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 원 이내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및 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 경영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째,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남 국가혁신연구복합단지 내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산업 생態 구축 사업으로 네트워킹, 글로벌 연계,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가혁신연구복합단지 내 사업장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번째, 전남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 소재 나주시, 목포시, 한평군, 장서군에 소재한 에너지 전후방 연관 기업의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시험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7천만 원 이내로 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번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 사업입니다. 에너지, ICT, 문화예술, 농생명에 해당하는 전후방 연관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와 별도로 별개의 사업들이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외의 사업들은 추후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희 테크노 재단 기업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올해 22년도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기업 시책 및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 유재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 계약 신청서 접수 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공장 설립 승인 후 2년 이내 공장을 건축 착공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및 기계, 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 및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득하시면 최종적으로 공장이 등록되게 됩니다. 입주 계약, 공장 설립 승인, 완료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절차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공장을 운영하는 도중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설치 예정인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이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배출시설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법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부서를 통해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설치 예정인 대기 또는 폐수 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1, 2종 사업장인 경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광양만권 경제구역청 건축환경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무 흐름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전화 안내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 설비 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고압가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문의가 많은 몇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제조의 경우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처리 능력이 10만 세제곱 이상인 경우 고압가스 특정 제조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냉동 제조의 경우 일일 냉동 능력이 20톤 이상인 경우 고압가스 냉동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가스 5톤 이상, 압축가스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압가스 용기 제조, 저장 탱크, 차량 고정 탱크 등 특정 설비 제조를 할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업주께서는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을 첨부하시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고압가스 허가 신청을 하시면 관련법 검토 후 허가증이 발급되며 사업주는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주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완성검사를 받게 되고 완성검사 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등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 최종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찾아가는 건강돌보미제 사업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감염병 예방관리 등 건강 증진 교육과 정신건강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월 중 수요조사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사랑자문단입니다. 법률, 세무회계, 노무, 건축, 보건산업안전 분야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사랑자문단을 통해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일자를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중소기업 중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하여 참가비, 부스 임차료, 홍보비 등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사항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양만권 경제구역청 설명과 함께 2022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시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HRD 지원 사업 안내를 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주희대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안내하는 HRD 지원 사업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숙련기술 장려,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이일학습 병행 순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입니다. 대상 훈련은 훈련 대상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교육이면 되며 공통 법정 훈련은 제외됩니다. 훈련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편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범위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소 500만 원부터 전년도 납입 보험료의 최대 240%까지 지원됩니다. 훈련 실시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주 훈련을 직접 실시하며 훈련 과정 및 시간표를 자체 편성하시고 강사는 자체 강사 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은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숙련기술 사업장 및 숙련기술인을 발굴, 지원하여 숙련기술 우대푼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체의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개업연수 3년 경과한 사업체이며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 및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 시 우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입니다. 우수숙련기술자의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시직종 7년 이상 생산업무 경력자이며 지원 내용은 일시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선정 후 7년 이내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우수숙련기술자 기업 내 2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학습활동 인프라 구축으로 근로자의 직업 능력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직업훈련 사업 및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신청은 당해연도 2월 중 사업 공고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선정된 기업은 1년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활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기타 활동 지원입니다. 학습조 활동비 조당 신규 120만 원, 리더 수당 월 22만 5천 원, 부장 수당 월 9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비는 연 최대 100만 원, 학습조 활동 성과 우수 기업을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비용 연 최대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원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인적자원 개발 관리에 대한 심사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업에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을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혜택은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 최고 득점 인증기관 담당 직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고용지원금 제도 및 중소기업 병역 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참여 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일학습 병행 사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취업준비생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를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 기업 대상은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 발굴 전담 기관 추천 기업은 상시 5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일 1년 이내 신규 입직자이며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로 22년 6월 30일 이내 시작 과정은 훈련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입직 근로자도 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1개 직무단 21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최대 4개 직무까지 개발 가능합니다. 전담인력 기업 현장 교사 수당은 연 400만 원에서 1,600만 원, HRD 담당자 수당은 기업당 월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훈련 장려금은 근로자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은 외부평가 합격 시 훈련 참여 개월수 곱하기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 지원 사업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문의는 사업별 담당자께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강혜정 과장입니다. 올 한 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진행할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요. 22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진흥을 선도한다는 비전 하에 관련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그린 산단을 통해 산업단지의 뉴딜을 선도하는 노력에서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의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본부 소개입니다. 전남지역본부는 여수를 기반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단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약 94조 원에 이르는 3개 관할 산단을 중심으로 하되 최근에 산단 대개조 지역이 선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도내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인 정부 R&D 사업입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자율적인 협의체, 즉 미니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연 협의체의 운영 모델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미니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각종 교류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과제 발굴과 기술 개발, 비즈니스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에는 총 5개의 산학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여수 광양의 2개 협의체, 그리고 친환경 선박과 조선해양 부품을 중심으로 한 3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총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협의체 회원사로 누구나 활동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의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제와 촉진 과제가 지원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말씀드린 MC 회원기업과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대상이 되며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표에 보시면 단년도 과제를 예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기술이나 공정 혁신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과제와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전 기술 사업화 과제가 있습니다. 선정되게 되면 2억 원 이내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과제 공고는 매월 과제 발굴을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B&R&D 과제에 속하는 촉진 과제의 경우는 그 분야가 더욱 다양합니다.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산업 제작권 출연, 기술 개발과 제품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술 이전 지원 등 1,0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통해 기업이 좀 더 혁신적인 R&D 활동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촉진 과제의 경우도 MC 협의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선정을 하거나 또는 본사 평가위원회 상정을 통해서 선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별 공고 시기는 매월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사 활동을 통해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 성장 종합 지원 플랫폼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이 규제로 인한 경영 활동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 옴부즈먼과 연계하여서 기업이 피해사항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게 되고 저희 공단이 공식적인 건의 채널이 되어서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단이나 투자 지원단, 옴부즈먼 등의 정부 기관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시 접수 채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기업의 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장 설립이나 입주 계약과 같은 민원 상담에도 언제든지 애로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수출 지원
지원단 사업입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이나 수출 금액이 1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단계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초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의 수출 역량 강화 기초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상담회, 매칭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단체 보험과 현지 테스트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출 초보 기업 외에 수출 실적을 보유한 우수 기업의 경우에는 토탈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 네이밍 개발이라든가 국내외 전시회 지원 또는 온오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별도의 수출 지원 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출 지원단 사업은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과 같은 기관과 협업한 협업 사업으로서 상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매칭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잡코리아와 연계된 온라인 채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구인 분야와 그리고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해서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자체와 대학과 연계한 기업 채용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매칭 외에 재직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제조 분야의 직무 전환 교육과 기업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문 교육기관이 함께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의 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상하반기에 별도의 교육생 모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청년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재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통해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근로자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재직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청과 접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 산단 공유 플랫폼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경제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일종의 가상의 스마트 산단 내에서 기업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장 찾기나 아니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 기업의 제품들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부여되게 되는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번째 서비스인 제조거래센터입니다. 제조거래센터는 제품 제조가 필요한 수요자가 생산을 희망하는 제품을 등록할 시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발굴하고 매칭해주는 제조거래 플랫폼입니다. 상용화 목적의 어떤 시제품이나 테스트 샘플 등을 제작 지원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입니다. 지방의 신증설을 희망하는 지방 이전 기업이라든가 신증설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과 또는 투자 유형,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설비 투자금과 토지 매입 가격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제공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별도의 공고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올 한 해 신증설을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이라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하나인 국내 투자보조금 제도입니다.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해외 사업장을 갖고 계신 기업께서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대 150에서 3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인정한 국내 복귀 선정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코트라라 저희 기관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과 구조 고도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도 전남지식제안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센터 속의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세부 사업 안내, IP 나래 프로그램, IP 디립돌 프로그램,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접수 안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전남지식제안센터는 지역 기업의 지식자산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허청과 전라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 특허 기술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라남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지역 대학들,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 산하의 전남지식제안센터가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센터는 전국에 17개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제안센터의 사업 접수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2022년도 지원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식자산 기초교육 및 상담, 상표 출원 지원, IP 창출 종합 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3월부터 접수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IP 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기초 상담, IP 기반 창업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지식자산 권리화, 3D 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당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IP 기술 전략, 유망 기술 도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경영 전략, IP 인프라 조직 구축, 자산 구축, 사업화 전략, 브랜드 디자인 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당 1,750만 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3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월하고 6월 달에서 연 2회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허 맵 일반, 디자인 맵,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모컵, 포장 디자인 개발, 신규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 화상 디자인, 심화, 화상 디자인 일반, 특허,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건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4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현물 25%, 현금 15%의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혹시 저희가 2월 7일부터 현재 접수 중에 있고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입니다. 수출 예정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허맵 일반 심화 사업, 디자인맵 일반 심화 사업, 비영업권 브랜드, 기업 IP 경영 전담 구축, 특허인 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인 디자인 컨버전스,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디자인 모컵, 포장 디자인 개발, 신규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 화상 디자인 심화 일반,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해외 출원 중간 사건이나 등록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평가를 통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4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외 권리와 같은 경우는 현금의 30%, 현물 10%의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6일부터 접수 중에 있고요. 2월 15일까지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 예정인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중소기업들을 선정해서 3년간 지식자산 경영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 2월 15일까지 저희가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기업의 우대 가점 사항으로는 K브랜드, 혁신특허 사업화, 해외 진출 복귀 기업, 조달청 지패스 기업, 특허 공제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전남 지역 특화 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 시 우대 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특허 PCT 220만 원 이내, 특허 개별국 유럽 570만 원, 일본 400만 원, 미국 390만 원, 중국 350만 원 이내, 동남아 2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210만 원, 디자인 240만 원, 해외 중간 사건 미국, 중국, 유럽 190만 원 이내, 일본 140만 원, 동남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록 비용 지원 유럽 300만 원 이내, 미국 210만 원 이내, 중국, 일본, 동남아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맵 심화 사업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이내, 특허맵 일반 900만 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맵 심화는 1,800만 원 이내, 디자인맵 일반 900만 원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1,600만 원 이내, 제품 디자인 모컵 6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심화 9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일반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브랜드 분야의 비영업권 브랜드 개발 사업은 2,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 1,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리뉴얼 브랜드 개발 600만 원 이내, 특허 앤 디자인 컨버전스 3,300만 원 이내, 브랜드 디자인 컨버전스 2,400만 원 이내, 기업 IP 경영 진단 구축 1,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주요 추진 사항들인데요. 특허 등록 5회 비용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고요. 2, 3년차 IP 스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단가들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요. 기업 분담금이 40%로 조금 확대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분담금 역시 40% 이내이고요. 저희가 2월 7일부터 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들은 현금 15%, 현물 25%로 조금 더 낮은 자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특허 PCT 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맵 일반 900만 원 이내, 홍보 영상 제작 800만 원 이내, 디자인맵 일반 900만 원 이내, 제품 디자인 개발 1,600만 원 이내, 디자인 모컵 600만 원 이내, 화상 디자인 개발 일반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 브랜드 개발 1,400만 원 이내, 리뉴얼 브랜드 600만 원 이내, 올해 화상 디자인 개발 심화 사업이 추가돼서 900만 원 이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 올해 중점 사항들입니다. PCT 출원 지원을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지원 연한을 갖다가 저희가 2년으로 제한해서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심화 내용이 도입이 되었고요. 역시 기업 분담금 부분이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허맵 심화 일반, 디자인맵 심화 일반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하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심화 사업은 건당 1,800만 원 이내에서, 일반은 건당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맵 사업은 기업의 기술 진단 및 분석 전략 제시, 기업 R&D 전략 수립 지원, 지원 기업의 보유 지재권 활용 전략 수립 지원 등 특허기 리스크 예방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어떤 조사 분석들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맵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유 디자인 개요 및 이슈 조사, 국내외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디자인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디자인 출원이나 권리화에 대한 어떤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지식재산에 관련된 어떤 조사 분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맵이나 디자인맵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 조사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마스크나 아니면은 그 파이프 연결 장치의 어떤 특허 기술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쪽 사업입니다. 저희 디자인 쪽 사업에는 제품 디자인, 모컵 제작,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제품 디자인은 건당 1,600만 원 이내에서, 모컵은 건당 600만 원 이내, 포장 디자인은 건당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 디자인 개발, 용기 디자인 개발, 아니면은 모형 제작,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 분야입니다. 브랜드 개발에는 신규 개발과 리뉴얼 개발이 있고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에 해당입니다. 브랜드 신규 개발 같은 경우는 건당 1,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리뉴얼 개발 사업은 건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브랜드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상품 브랜드들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브랜드가 있을 때 브랜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리뉴얼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심화 사업은 건당 900만 원 이내, 일반은 건당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는 어떤 인식되는 디자인으로
심화는 UI, UX 디자인 중심, 화상 디자인 일반은 GUI나 아이콘 디자인 중심의 어떤 화상 디자인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영업권 브랜드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2,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비영업권 국가의 현지 언어, 문화, 생활 등을 고려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지에 걸맞는 브랜드 네이밍과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허 앤 디자인 컨버전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3,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순한 외관 디자인 개발에서 벗어나서 특허 기술이 기반이 된 형태의 디자인 개발, 기구 설계, 디자인, 모컵 등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디자인 컨버전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2,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브랜드 개발, 아니면 포장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 등 2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 IP 경영진단 구축 사업입니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건당 1,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자산 경영 전문가 활용으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자산 전략을 수립하고 구축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 출원 비용 사업인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유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고 지식자산 기반 경영을 위한 전문가 밀착 IP 기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나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당 1,750만 원 이내 지원이 되고요. 연 2회에서 저희가 2월 달과 6월 달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IP 디임돌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자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특허 확보 및 창업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당해년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당 16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D 모형 설계나 3D 모형 제작 후에 후가공,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IP 창업 전 사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해드리고요.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3월부터 공고 예정으로 있고요.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기초 교육이나 상담, 그 상표 출원에 대한 어떤 비용 지원,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그래서 역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사업 접수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센터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s.ripc.org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등록 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센터를 찾아서 각각의 사업에 맞는 스타 기업이면 글로벌 IP 스타 기업, 바로 지원 사업이면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을 택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남 지식자산센터 2022년도 사업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는 ripc.org 전남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접수 신청은 pms.ripc.org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일자리 기획팀장 김성인입니다. 지금부터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순서로는 진흥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 국내외 마케팅, 교육 컨설팅, FTA 활용, 일자리 지원을 주요 사업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진흥원 본원은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출장소 겸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플랫폼은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119 안전센터 옆에 위치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기업 지원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자금 지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공장 설립, 부지 매입, 기계 설비 구입 시 필요한 시설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운전자금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경영안전자금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올해 지원 규모는 2,700억 원이며 분기별 접수를 시행 중임에 따라서 지난 1월 24일부터 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도내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이 대상 업종입니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의 100% 이내에서 일반 기업은 3억 원, 우대 기업은 5억 원까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제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일반 기업은 2%, 우대 기업은 2.5%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제도는 4년 동안 일반 기업은 1.1%, 우대 기업은 1.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지금 안내하고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경우 대출은 은행에서 시행이 되고 진흥원은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표적인 시설자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630억 원으로 반기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24일부터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기업은 경영안전자금과 동일하고 융자 한도는 일반 기업은 총 15억 원으로 시설 13억 원, 운전 2억 원이며 우대 기업은 총 20억 원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시설 자금은 총 8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 자금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운영이 되며 1분기는 작년과 동일한 2.25%입니다.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신청 시 구비 서류는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벤처기업이나 기술 유망 기업에게 지원하는 벤처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이 자금 역시 시설자금과 일부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융자 한도는 총 10억 원입니다. 시설이 8억, 운전은 2억 원이고 고정금리 2%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도소매업이나 전통시장,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은 최대 4억 원까지, 운전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시설자금은 8년간, 운전자금은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2.25%로 결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자금 지원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업에서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에 대출 상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추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를 해주시면 진흥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에 추천서를 등기 발송을 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수령한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금 지원 시에 조선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운영자금의 경우 만기 상환 후 1년, 시설자금은 만기 상환 후 2년간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육성자금의 경우 신청 기업에 따라 이자와 한도를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업별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케팅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은 크게 국내 판로 지원, 해외 판로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은 G마켓, 11번가, 옥션, UF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했을 시에 소요되는 부스비, 장치비, 참가비 등의 비용을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공공구매 상담에는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판매 제품 홍보 및 계약 등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해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총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판로 채널을 확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남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사업은 현재 아마존 홈페이지에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 중이며 해당 홈페이지에 올릴 스타 품목 발굴과
아마존 입점 지원을 진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경우 예전에는 대면 만남을 통해서 상담 및 계약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 상담으로 대체해서 바이어와의 상담과 계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 사업 및 해외 상설 판매장 등의 운영을 통해서 해외 현지에서 기업들의 상품을 전시 홍보하여서 직접적인 매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로 분야 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총 8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먼저 통상 닥터제 운영 사업은 연 100개사를 대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고용된 통상 닥터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컨설팅 사업이며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 2천만 불 이하 청년 기업에게 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다양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80% 이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도 수출 상품이나 용기,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때 그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서 수출 기반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지원 분야 중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FTA 활용 지원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흥원 상주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서 FTA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과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 등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OK FTA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FTA 교육을 통해서 개별 기업에게 FTA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 다양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총 4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자문 상담에는 분야별 자문 이용과 기업 간의 1:1 매칭을 통해서 각종 노하우를 직접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며 온라인과 화상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공고와 모집을 추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합 상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를 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컨설팅은 100개사를 선정해서 경영 자문 시에 발굴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층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업체당 최대 5회까지 지원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은 인사, 노무, 세무, 회계,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 공장 관련된 기초교육 등 다양한 부분의 실무 교육을 기업 현장에 실시해드리며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실시간 교육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기동단은 저희가 개최하는 설명회나 교육 시에 전문가가 상주에 있다가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즉시 상담하고 해소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 분야는 2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혁신형 인증 사업의 경우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기술개발 인증 지원의 경우 인증 컨설팅, 품질 성능 검사,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홍보 지원 사업 분야 역시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우수기업 홍보 지원은 1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홍보 채널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지하 1층에 우수 제품 전시장을 현재 운영 중이며 여기 상설 전시장에 전시도 해드리고 홈페이지에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일자리 종합센터를 전라남 도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에서는 일자리 통합 정보망 운영을 통해서 구인, 구직, 등록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통합 정보망에 접속하셔서 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일자리 박람회인 잡 매칭 데이를 통해서 인재 알선 및 면접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년을 기업 현장에 직접 데리고 찾아가 직무 적합자를 면접할 수 있게 하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그 외에 면접비 지원, 지역 인재 채용 시 지원금 지급, 4050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 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도내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5년간 장기 재직 시에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진흥원과 서울시와 연계하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매칭하고 인재도 유입하고 고용도 해소하는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흥원 사업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담당자별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강동윤입니다. 저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와 승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규제샌드박스 소개를 통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설명 순서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제도 소개와 그리고 주요 승인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하여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5개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샌드박스의 제도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담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대한상공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이며 신청 요건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허가 등은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특례 제도는 크게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스마트 혁신 사업, 실증 특례에 해당하는 스마트 실증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실증 지역은 전국에서 가능하며 특례 유효기간은 최초 4년 신청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구성됨에 따라 스마트 혁신 기술과 서비스도 인공지능, 스마트 IoT, 디지털 트윈, 교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요건은 모호, 불합리, 금지의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모호는 혁신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이나 규격 또는 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합리는 혁신 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지는 근거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업자 A가 도시가스 배관 굴착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AR 기반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현행 법에서는 도시가스 법에 따라 안전점검원에 의한 순회 점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가스 배관 점검 기준이 미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인데요. 어떤 사업자가 트럭을 이용해서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수요 지역을 이용하면서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고정사업장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한 경우는 또 사업자가 전동 휠체어에 노면 진입에 대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전동 보장구 전원을 사용하는 추가 장치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 신속하기인 스마트 혁신 사업, 스마트 실증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제 신속하기는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규제 존재 여부에 대해 모호한 규제를 확인 요청하면 법률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스마트 혁신 사업입니다. 스마트 혁신 사업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를 제공, 이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허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특례에 해당하는 스마트 실증 사업은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허가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증 사업 단계에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께서 판단하신 경우에 전담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진흥원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안내와 진행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의 검토를 받고 지자체의 검토 의견과 조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가 구비되면 규제특례 심의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 규제특례 심의를 신청한 이후에는 신청한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해 법률소관부처와 30일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협의 기간 동안 법률소관부처와 신청기관의 입장이 정리되면 두 단계의 규제특례 심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심의는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별 규제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소관부처의 의견과 신청기관의 입장을 참고하여 규제특례 승인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차 심의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신청기관이 신청한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기관에 승인 사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규제특례 심의 절차의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증사업비 지원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 실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 중 스마트 실증 사업 규제 특례 승인이 되는 과제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증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기술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되며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의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사업별 한도 1,500만 원 이내에서 책임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업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타부처 규제 샌드박스로 가입한 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가입 조건은 스마트 도시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 인당 1.5억 원, 부상의 경우 인당 3천만 원, 재물 멸실 및 훼손 등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당 1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단계와 실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규제 특례 신청 기술 또는 서비스에 현행법에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고 규제 특례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특례 실증계획은 실증지역 지자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준비 단계, 실증 단계, 종료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실증 단계에서는 규제특례 승인 이후 규제부처, 실증지역 지자체, 국토교통부,
카이아 등의 합동 점검을 통해 규제 특례 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시작 단계부터 규제부처 사업자 간 안전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의 공동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년 1월 기준 총 누적 상담 건수는 92건입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 신청 건수는 41건, 그리고 현재까지 34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례 승인 기관은 약 60여 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 안전, 교육, 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28개 세부 서비스가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부산, 인천, 시흥,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승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세종, 대구, 포항 등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서 고정 노선이 아닌 탄력적인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두 가지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버스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 읍면 지역 및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지역에서 운행이 불가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가 아닌 택시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추진할 경우 두 가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택시발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인데요. 택시발전법은 여객 합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사항이 있고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할 경우에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부분이 규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 1월 28일부터 택시발전법의 여객 합승 행위는 관련 법령 개선으로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경유자동차의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운영 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련 3개 사업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고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운영 서비스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로 차선별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신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신호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규제 사항은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있습니다. 표준 규격서에는 실시간 신호 제어는 신호 시간 계획을 주기 단위로 작성하는 방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사항으로는 검지 교통량에 따라서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를 생략하는 등의 적극적인 신호 제어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규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기반 도시안전 서비스입니다. 총 3개 사업이 규제 특례로 승인되었고 세종과 부산 등 2개 지자체에서 실증을 진행 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서비스는 드론을 활용한 도심공원 범죄 예방, 불법 굴착공사 감시, 상습 침수 지역 침수 예측 등의 도시안전 서비스입니다. 규제 사항으로는 드론 관련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고 할 때 사전 비행 승인이 필요하며 어떤 도심 공원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 발생 시 비행 금지 구역의 비행이 불가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굴착공사나 현장 점검을 안전 점검원 없이 드론으로 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마찬가지로 규제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규제로 인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혜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정책 목적은 민간 금융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중점 지원, 그리고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비율을 수도권 40%, 지방 60%로 운영하고 있고요.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책자금 규모는 예산 총계 5조 6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이 2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사업별 가강금리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금별 세부 계획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소벤처기업 진흥채권의 조달금리와 연동되어서 2022년 1분기는 2.15%에서 가강금리 0.3%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지원 절차입니다. 먼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신청 예약하시고 나면 자가진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중진공 지원 가능 대상으로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전 상담은 비대면과 대면 상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유선상으로 비대면 상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전 상담 결과 신청 권한이 부여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진행된 건에 대해서 기업 평가 또는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융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출 약정 체결을 하고 직접 대출이나 대리 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융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예약을 하시고 사전 상담 그리고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고요. 당월 희망 자금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최소 전월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평가 기간과 상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하시고 자가진단 하신 다음에 사전 상담 신청까지 하시면 자금 상담 신청이 됩니다. 다음 융자 제한 대상 기업입니다. 융자 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보시는 기업들이 융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때 우리 기업이 몇 번째 지원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자금의 집행 방식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가진단 하시고 상담하시고 나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기업 여건에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을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융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이루어지고 그 사후관리까지 진행합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3자 부당개입 제재 기준 제재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중진공 각 지역 본지부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2022년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입니다. 창업기반 지원 자금이고요. 중진공 자금 중에서 규모가 큰 자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융자 규모는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대상은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 융자 대상이 되고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에도 최종 융자 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 거치기간이 4년 포함되고요. 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년 이내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창업사업화 자금 중에서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입니다. 일자리에 특화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금리로 인해서 0.3%에 0.1%가 추가로 차감돼서 최종적으로 0.4%포인트가 차감되는 낮은 금리의 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일자리 창출 촉진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이나 내일채용공제 가입 기업, 성과 공유 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융자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고정금리 연 2.0%의 자금이고요. 이거는 전남 지역본부 관할로 운영이 되는 자금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입니다. 개발기술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업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해서 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이 기술을 사업화하시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양산하고 3년이 경과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투용자 복합 금융 자금입니다.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의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입니다. 성장 공유형 방식과 스케일업 금융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입니다. 수출 자금이고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와 수출 기업 글로벌화 두 가지 자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그러니까 수출 10만 불 미만의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자금이고요. 업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은 마찬가지로 수출 자금이고요. 최근 1년간 수출 10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이 보유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융자 규모는 1조 6,200억 원 됩니다. 융자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혁신성장 지원 자금, 그리고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넷제로 유망 기업 지원 자금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으로 지원이 되며 운전 자금의 경우 시설 자금을 가동하기 위한 초기 가동비, 시운전 자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창업 7년 이상의 기업에게 지원이 되는 기업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 자금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가 가산되고요. 시설 자금의 경우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대출 기간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제도약 지원 자금입니다. 재창업 자금, 구조 개선 전용 자금, 그리고 사업 전환 자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창업 자금은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이제 재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한 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 중에서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고요. 요건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전환 자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환 자금은 사업전환 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무역투정 기업 지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요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고요.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 비용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업력에 제한은 없고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 가산된 금리로 지원됩니다. 운전자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거치 2년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 정책자금 상담 문의처입니다. 우리 기업이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지역별 상담 문의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